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첫 경기가 양키스 대 보스턴 라이벌 매치인데, 이제 콜, 그리고 커터 크로포드가 이렇게 맞붙습니다. 뭐, 선발부터 차이가 확연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게리 콜이 그래도 잘 던지긴 하는데 뭔가 좀 이닝도 오버페이스하고 실점도 막 아주 깔끔하게 막 다 틀어맞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뭐, 2점대 방어율이긴 한데, 약간은 아쉬워요, 게리 콜이. 뭐, 양키스 게리 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근 8경기에서 2.73 방어율도 슬금슬금 올라갔고, 최근 3경기에서 7이닝 2실점, 7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으로 그 전보다는 조금 실점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안타율, 리그 전체 이제 뭐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가운데 피안타율 10등, 2할 1푼 차리로 엄청 낮고, WHIP 이닝당 주자출루도 1.04로 훌륭한 편이고, 이렇게 그냥 위기를 많이 안 줍니다. 일단은. 그리고 보스턴 상대로도 2할 4푼 8리. 보스턴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안 맞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제 반면에 커터 크로포드는 이제 좀 보스턴에 선발 자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선발로 땡겨 쓰고 있는데, 선발로 땡겨 쓰고 있는 와중에도 3.94 선발로 나왔을 때 59.1이닝 동안 3.94로 그리고 8피 홈런 이렇게 꽤 잘해주고 있고요. 근데 뭐 얘도 양키스 상대로 꽤 괜찮아요. 양키스 상대로 지금 몇 경기 만났지? 4번 만나가지고 2.08 13이닝밖에 안 되긴 합니다. 얘도 또 불펜으로도 많이 뛰었어가지고 13이닝밖에 안 던졌지만은 작년에 또 선발로 2번 나와서 양키스를 5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좀 이렇게 잘 막은 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양팀의 선발만 봤을 때는 좀 언더 느낌이 나요. 일단은 양키스는 지금 빠따는 진짜 완전 그냥 그야말로 마탱이가 간 상태고, 그냥 여러가지 세부지표 같은 거를 들이밀어도 양키스한테 좋은 점이 없어요. 양키스는 지금 뭐 볼넷은 많다. 볼넷 많은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커터 크로포드가 볼넷이 되게 많은 선수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90이닝 동안 볼넷이 22개밖에 없는 선수이기도 하고, 뭐 잘 골라는 나가겠지만, 그리고 양키스가 볼넷을 많이 얻는다고 한들 점수로 이어지는 이런 빠따력이 지금 좀 빈약하다고 봐서, 그리고 커터 크로포드도 양키스한테 좀 센 편이었다 이런 것도 있고, 전 여러모로 언더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어제 경기는 근데 보스턴 빠따가 양키를 제대로 혼쭐을 내주긴 했잖아요. 12안타, 뭐 홈런도 한 방 있었고 8대3으로 보스턴이 이겼는데, 다른 것보다 지금 양키스가 점수를 이렇게 막 충분히 많이 내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게릿 콜이라면은 어제 자니 브리또랑은 다르게 꽤 괜찮게 막아주지 않겠냐, 이런 그림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를 조금 좋게 보도록 할게요. 다만 이제 양키스도 이제 또 라이벌전인 만큼 분전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양 팀의 맞대결에서 기준점이 8.5점이었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지금 올 시즌 이제 7번 만났는데, 어제 경기 전까지 6번 중에 8점을 기준 언더가 5번, 오바가 1번이었고, 이제 어제 오바가 남으로써 7번 중에 오바 2번, 언더 5번이거든요. 그래서 양팀 뭐 맞대결에서도 언더가 많았다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리고 게리콜 경기다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언더가 좀 좋은 선택지가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캔자스 시티랑 시카고인데, 이 경기부터 저는 바로 좀 역배 냄새가 난다고 봐요. 아무래도 시카고 컵스가 정배, 켄자가 역배일 텐데, 이게 언제까지 나는 켄자한테 역배를 줄지 모르겠네. 내일도 켄자 프렘 배당이 1.65거든요. 근데 심지어 켄자시티 선발 투수는 브래디 싱어다. 브래디 싱어가 지금 굉장히 훌륭합니다. 사실 그냥 딱 봤을 때는 그 정도 스탯까지는 아닌데, 그냥 요즘에 완전 믿음직스럽죠. 브래디 싱어가 최근 9경기에서 59이닝, 그러니까 3.05로 잘하고 있는데, 이게 9경기 동안 잘하고 있다. 그야말로 잘하고 있는지 꽤 된 거고, 이 기간 동안은 믿음을 심어준 거죠. 다만 얘도 이제 그 기간 중에서도 원정에서는 조금 약한 게 있었는데, 그래도 최근에는 보스턴 원정 6.2이닝 3실점, 양키 원정 6이닝 2실점, 이렇게 원정에서도 조금 그래도 호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내일 캔자스시티에 약간 역배 냄새가 난다는 점과 함께, 그 시카고 컵스 선발은 그 저스틴 스틸이거든요. 저스틴 스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올 시즌 초중반부터 계속 엄청 좀 얘를 푸시해 왔습니다. 되게 잘한다고. 왜냐면 6월달에 1.56, 7월달에 2.59로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오히려 7월달에 2.0으로 이렇게 했을 때가 얘 요즘 살짝 부진한데요. 약간 이렇게까지 할 만큼 그 전에 워낙 잘해왔었어요. 뭐 5월달에도 부진하긴 했는데, 근데 저스틴 스틸이 8월달에는 또 안 좋아. 8월달에는 4.96으로 부진합니다. 지금 8월달 지금 하나 둘 세 경기 던져가지고 6이닝 5실점, 5.1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좀 부진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침 또 컵스에 빠다가 한창 좋았다가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긴 해요. 그래가지고 물론 어제 뭐 10안타 치고 하긴 했는데 어제도 10안타 치고도 7안타를 쳤던 켄자한테 져버렸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저스틴 스틸이 그것도 있어요. 참 얘가 이제 최근 경기 중에서 좀 볼넷도 많아지기 시작했다. 살짝씩 그런 것도 있어서 켄자가 진짜 리그에서 볼넷을 가장 지금 후반기에 볼넷을 가장 못 얻는 팀이기도 한데, 스틸이래. 시컵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왼쪽에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시카고 컵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1, 2주 사이에 OPS가 많이 하락했다. 얘네가 거의 지난 1, 2주 전에는 한 열흘 전에는 87 군각을 했는데 지금 833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켄자는 778로 상승세에 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빠따 차이도 있고, 그리고 브래디 싱어가 상당히 믿을만한 상태다. 지금 켄자 빠따에 선발까지 믿을만한 투수가 나온다면은 저는 이 경기 켄자 프레는 꽤 괜찮다고 보고요. 저는 심지어 켄자의 강승까지도 노릴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켄자 강승을 하려면은 좀 그게 따라와야 돼요. 켄자 강승은 불펜이 좀 잘해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켄자 불펜이 많이 약하죠. 그런 것도 있어서 저는 일단 이 경기 켄자 프렌 내다보도록 하고 켄자 승도 조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는 예를 들어 이거 기준점이 9.5. 9.5면은 사실 스틸이랑 싱어다 언더 가볼만도 하거든요. 언더 가볼만도 하는데 여전히 캔자스시티의 불펜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점들 알아봐 주시길 바라고. 다음으로 워싱대 필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내일 이제 워싱턴 선발은 제이크 어빈, 필라델피아는 산체스, 크리스토퍼 산체스인데, 근데 요즘 들어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조금 부진해가지고, 그리고 어제 경기 워싱턴이 걔 누구야? 잘 던지고 있던 로렌젠까지 쌈 싸먹었고, 특히나 워싱턴은 좌완한테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뭐 양팀 선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워싱턴 선발 제이크 어빈은요, 갑자기 지난 경기 6.2이닝 2실점으로 갑자기 급 호투를 했었죠. 근데 사실 제이크 어빈이 뭐 이렇게 물론 무슨 어떤 수순인지 다 한 번씩 그럴 수는 있겠죠. 다만 얘는 올 시즌 전체 뭐 90이닝 이상 던진 선발들 가운데 피홈런도 9이닝당 1.7개, 13등으로 밑에서 13등이고 안 좋고, WHIP 이닝당 주자 출루도 1.41명. 그러니까 이것도 밑에서 18등, 되게 안 좋은 편이고요. 여러 가지로 그냥 제이커비는 그렇게 믿을 만한 선수는 아니에요. 5할 근데 다만 그건 있어요.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5할 승률 이상의 팀이잖아요. 그런 이런 상위권 팀들한테는 강한 편, 상위권 팀들한테 5할 승률 이상 팀한테 12경기 동안 3.68, 나름대로 어비는 좀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이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저기 언제야? 6월 달에는 3.48로 꽤 잘했었는데 7월 달에 5.06으로 못했단 말이에요. 피홈런도 8개나 맞고. 근데 8월 달 들어서 4.09 조금 호전된 상태다. 다만 홈런 페이스는 여전하더라. 이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필라델피아의 산체스 얘기를 했는데, 산체스가 요즘에 조금 부진하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산체스가 그전에는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최근 10경기에서 3.17, 뭐 시즌 방울도 3.395, 최근 10경기로 보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근데 다만 이게 있습니다. 8월 달에 6.55로 부진하더라. 2경기 동안 5이닝 6실점, 6이닝 2실점 뭐 이렇게 했는데 8월 달에 조금 부진한 면모가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좀 간과하기가 어려워요. 뭐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워싱턴전에서는 총 6번 정도 만나가지고 불펜 등판이 많긴 하지만은 5.30으로 썩 좋은 편도 아니고, 뭐 제이커비는 아예 필라델피아를 만난 적이 없긴 한데, 여러 가지로 양 팀의 워싱턴 빠따가 지금 좌투수 상대로 상당히 강력하다. 이제 제 방송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맨날 이걸 적어드리잖아요. 워싱턴에 이거를 적어드리는데, 워싱턴은 일단 올 시즌 후반기 OPS는 7.43이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필라델피아나 워싱턴이나 많은 상승이 있었다. 이런 거를 제가 표시해 뒀는데, 근데 특히 워싱턴 같은 경우는 좌완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할 때 OPS가 790이라는 거예요. 올 시즌 동안. 그러니까 상당한 수치죠. 상당히 잘 친다는 건데, 반면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767으로 그냥 뭐 또이또이한 수준이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워싱턴은 분명 좌완한테는 강한 면모가 있다. 이게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어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워싱턴. 어제 이제 로렌젠 상대하는 워싱턴 어디 갔어? 로렌젠을 상대하는 여기 있다. 워싱턴이 우완 상대, 우투수 상대로는 6, 7, 8이었거든요. 본인들의 OPS보다 낮아지는데 계속 그냥 이거 꾸준히 보면은 워싱턴이 또 좌완 상대로는 또 강하더라.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워싱턴은 우타자보다는 우투수보다는 좌투수한테 강했어요. 그런 면모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워싱턴이 이 좌투수는 좀 괴롭혀주지 않을까. 크리스토퍼 산체스가 지금 난공불락도 아니고. 근데 그러는 한편 제이크 어빈 역시 뭐 대단한 투수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9.5 기준점이면은 살짝 오바도 내다보면서 근데 필라델피아가 연패를 할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네. 필라델피아 이거 성적을 안 써드렸구나. 잠시만요. 필라델피아는 무엇보다 볼넷이 되게 많다. 근데 제이크 어빈은 아까 제가 WHIP가 높다고 했잖아요. 90.2이닝 동안 볼넷이 36개. 볼넷이 뭐 적은 투수는 아니더라. 그래서 아마 저는 내일 경기는 이 경기는 오바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예측보다는. 물론 뭐 필라델피아가 전력상으로도 앞서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은, 제이크 어빈, 그리고 최근에 워싱턴이 연일 이런 불바다를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이 지금 최근 한 5경기로 좁히면은 최근 10경기에서 2할 6푼 9리로 괜찮게 치고 있고, 최근 5경기에서 2할 9푼 7리다. 워싱턴 바다가 지금 좀 신이 나 있는 상태여가지고, 뭐 물론 홈런 같은 건 좀 없어요. 그리고 더구나 땅볼 투수인 산체스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많이 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 경기는 혹시 모를 워플까지도 한번 적어 놓도록 할게요. 워싱턴의 기세가 지금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저는. 흐름이 좀 좋은 것 같고. 다음 경기 이제 텍사스 대 미러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대 미러키. 내일 그 더블 헤더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찾기가 빡세네. 내일 데인 더닝이랑 프레디 페르타가의 매치인데, 사실 양팀 투수 둘 다 지금 최근 기세는 좋아요. 특히나 이제 데인 더닝 같은 경우는 근데 기세가 좋다기보다는 더닝 그냥 올 시즌 자체가 좋은데, 사실 후반기는 잘하던 시절보다는 조금 내려왔다. 왜냐면은 데인 더닝이 올 시즌에 그 이제 누구지? 그 디그롬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선발로 올라왔는데, 디그롬에 거의 필적할 정도로 그 충분한 역할을 해줬거든요. 근데 점점점 이렇게 방어율이 좀 떨어지더라. 막 후반기 들어서 3이닝 5실점 하고 5이닝 3실점, 5.2이닝 4실점 막 이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어율을 많이 깎아먹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 경기에서 7.2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7이닝 1실점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잘 막아주고는 있습니다. 예. 다만 내일 낮 경기인데 얘가 낮보다는 밤에 잘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낮 경기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반면에 이제 미러키 선발 페랄타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진짜 잘하고 있죠. 페랄타의 후반기 성적 말씀드리면은, 후반기 36이닝 6경기 동안 2.50 삼진도 50개, 36이닝 동안 50개면은 딱 그냥 페랄타한테 기대하는 모습. 페랄타가 지지난 시즌에 2021년에 148이닝 동안 삼진을 200개를 잡았거든요. 뭐 그때 이제 보면은 포심도 위력적이었고 막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포심도 올 시즌에 2마일이나 상승을 했어요, 구속이. 저는 그래서 페랄타가 이런 부가적인 구속 상승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고 봤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팀 투수 모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괜찮은 컨디션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텍사스가 요즘에 빠따가 살짝 못 미칩니다. 텍사스가 뭐 지난 이제 한 일주일 사이에도 OPS가 하락하기도 했고, 최근 이제 2경기에서 4안타, 8안타밖에 못 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약간 언더 냄새도 맡아보고 싶기도 하고,
기준점이 살짝 아쉽죠. 8.5라 가지고 8.5에다가 배당 1.67이라서 살짝 맛이 없는데, 근데 지금의 페랄타라면 나는 텍사스가 좀 털기 힘들 거라고 보기는 봐요. 마찬가지로 미러키 같은 경우는 지금 OPS가 28등, 되게 좀 수치가 낮다. 그런 상황이어서 뭐 미러키가 홈런 숫자는 좀 적어도 그래도 볼넷은 110개로 잘하고 있는데, 대인 더닝이 127이닝 동안 볼넷이 34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거는 작년보다 확연하게 많이 좀 개선이 된 점이다.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면은 저는 내일 양 팀 다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갖기 어렵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래서 8.5로 좀 기준점이 아쉽긴 하지만은 저는 언더를 한번 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경기는요, 불펜도 한번 확인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불펜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미러키랑 텍사스. 어제 왜냐면 미러키 불펜이 조금 많이 썼거든. 보시다시피 앤드류 샤핀, 뭐 유리베. 근데 메인 불펜인 일단 페이엠스를 아꼈습니다. 페이엠스 아꼈고 데빈 윌리엄스는 나왔고, 이 정도면은 뭐 투구수도 그렇고 연투도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하면, 연투도 그 전에 없었던 거 생각을 하면은 텍사스는 미러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필승조가 돌아갈 만은 하겠다. 페게로, 페이엠스, 데빈 윌리엄스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돌아는 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나고요. 텍사스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텍사스도 많이 썼는데 뭐 보시다시피 슈보츠도 쓰고 체프먼 아꼈고 윌 스미스 아꼈고 르클럭도 투입되긴 했고, 그냥 양팀 다 돌아는 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어서 그냥 언더 눌러도 될 만은 하겠다. 막 불펜이 막 과부하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고요. 신시내티 대 토론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왜 이래? 신시내티가 내일 어디 갔어? 브랜든 윌리엄슨이랑 토론토는 배시신데, 지금 브랜든 윌리엄슨은 최근에 생각보다 잘하는데 배식 같은 경우는 뭔가 약간 캥기는 게 있어요. 이 경기는요, 형님들 그 가능하신 분들은 라인업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뭐 미리 걸어야 되지만은 이 경기는, 그러니까 진짜 나는 이 경기에 승부를 보겠다는 분들은 진짜 포수까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배식이 뭐 최근에 이제 제가 맨날 배식 경기 하면은 내일 원정 등판인데, 배식은 홈의 강자다. 배식이 올 시즌 145이닝을 던졌는데요. 홈에서 48피안타인데 원정에서는 82피안타. 엄청 차이가 나요. 홈이랑 원정이나 이닝 차이는 7이닝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또이또이한 건데, 안타 개수가 48개 대 82개. 그리고 홈런도 홈에서 5방인데 원정에서는 17방. 이런 식으로 홈이랑 원정에서 이런 안타나 홈런 차이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얘는 홈에서도 쳐맞고 원정에서는 오히려 조금 잘하고 이런 식이에요. 최근 홈 2경기에서 6이닝 4실점, 6이닝 4실점, 원정 2경기에서 5이닝 2실점, 7이닝 2실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배짓이 그냥 홈에서도 쳐맞고 원정에서는 오히려 좀 잘해가지고 이게 좀 간극이 줄어들고 있긴 한데, 일단 누적된 기록, 뭐 피안타라든지 피홈런 같은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그리고 포수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토론토에서 주전 포수로 데니 젠슨을 쓰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알레한드로 커크를 지명 타자로 쓰잖아요. 토론토가 내일 베시시랑은 궁합이 이렇습니다. 젠슨은 베시시랑 안 맞아. 베시시랑 젠슨이랑 배터리 궁합을 이루면은 10.29. 베시시 엄청 쳐맞았고, 알레한드로 커크랑 궁합을 맞춘 20경기 동안은 2.45로 굉장히 잘했다, 베시시.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경기는요, 내일 베시시 커크랑 궁합을 맞추는지 젠슨이랑 궁합을 맞추는지 이것도 체크를 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경기가 7시 40분이고 우리는 못 거니까 어차피 그냥 걸고 봐야 되니까, 그냥 예를 들어 내일 신시 가는 분들은 제발 젠슨이랑 배터리를 해라, 토론토 가는 분들은 제발 커크랑 해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좀 언더를 째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꼭 커크랑 궁합 맞추길 바라야겠죠. 그런 상태고, 브랜든 윌리엄슨 좀 얘기를 하면요, 브랜든 윌리엄슨이 요새 되게 잘합니다. 최근 8경기 무려 3점대도 아닌 2.98. 요즘 뭔가 시즌 초반에는 와, 신시내티는 뭘 믿고 얘를 계속 기회를 주지 이랬었는데, 요즘엔 되게 잘하고 있어요. 왜 기회를 주는지 알겠다.
근데 사실 뭐 난 투구 내용으로 보면은 뭐 스토프가 좋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잘하더라고요. 더구나 내일 홈등판인데 저기 제가 이게 옆에 적었던 잘하고 있는 기간 동안 홈등판에서는 2.32 홈런도 전체 5방 중에 3방 뭐 이렇게 홈런은 좀 아쉽긴 한데 무튼 잘하고 있습니다 되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브랜든 윌리엄슨도 볼넷도 꽤 많은 친구고 그러다 보니 좀 이닝 소화 같은 경우는 조금 못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내일 토론토가 5할 승률 위 팀이잖아요. 브랜든 윌리엄슨이 5할 위의 팀들, 그러니까 좀 잘하는 팀들 상대로는 4.94로 좀 안 좋은 편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잘했던 기간에서는 그 마이애미도 6.2이닝 1실점, 다저스도 5.2이닝 2실점, 애리조나한테도 6이닝 2실점으로 다 승리를 했어요. 승리 투수가 됐고 샌프한테도 6이닝 2실점.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많이 안 보인다는 거죠. 5할 승률 위의 팀들 상대로도 자신의 피칭을 하더라. 네, 이런 게 있고 양팀의 빠따는요. 요즘에 신시내티가 많이 안 좋죠. 신시내티가 진짜 홈런 숫자는 꽤 되는데 얘네가 진짜 유망주가 많아서 그런지 이 빠따가 날아가고 나서 올라올 기미가 안 보여. 반등을 이제 이끌어줄 야 우리 이렇게 못 치면 되겠냐 막 보토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나 봐요. 잘. 무튼 뭐 신시내티나 토론토나 최근에 빠따는 많이 안 좋은 상태. 특히 토론토는 최근 3경기에서 4안타, 5안타, 3안타 되게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홈런이 많이 부족하죠. 최근 3경기에서 홈런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 최근에 10경기로 따져봐도 토론토가 6홈런밖에 못 치고 있어요. 이렇게 좀 타격 부진의 늪에 빠져있는 토론토다. 이런 것들 체크를 하면요. 저는 이 경기 9.5라는 기준점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봅니다. 물론 저기 이 신시내티 홈구장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가 상당한 좀 타자구장이긴 한데 타자 친화구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승패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토론토가 워낙 못해가지고 토론토가 워낙 못하는데 신시내티도 빠따가 답이 있는 상태는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빡센 면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다음 경기 이거 먼저 봐야겠다. 천사 대 템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대 템파. 내일 천사 대 템파 1차전만 말씀드릴 건데 1차전이 이제 그 체이스 실세스랑 글래스노 대결인데요. 어디 갔어? 이게 이제 그 더블헤더 1차전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어디 갔냐? 이건가? 실세스랑 이 글래스노 둘 다 최근 봤을 때는 좀 위력적인 스토프를 깔고 가는 선수들의 대결이에요. 그러니까 삼진을 잘 잡는 친구들의 대결이다. 실세스가 형님들 얘가 이제 올 시즌 초반 불펜으로 나올 때 릴리버 투수로 나올 때는 5.30으로 못했었는데 마이너리그를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선발로 나옵니다. 근데 얘가 요즘에 선발로 나와서 22이닝을 던졌는데요. 실세스 22.2이닝 동안 1.59 그리고 삼진도 31개나 잡는 위력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다. 요즘에 천사 경기력이 되게 안 좋은데 그 와중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실세스다. 얘 같은 경우는 뭐 95마일의 패스트볼에 슬라이더나 커터, 싱커 나름대로 경기 운영하기 좋은 그런 구종도를 던지는 투수고요. 글래스노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나름 이닝도 많이 먹죠. 8경기 동안 49.1이닝 던져가지고 2.01 그리고 삼진을 70개나 잡는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글래스노우의 모습이다. 근데 최근 보면은 2이닝도 잘 먹더라. 7이닝, 6이닝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최근 4경기 동안. 그리고 2.01로 상당히 훌륭하다. 그래서 지금 글래스노우의 페이스라면은 내일 천사 빠따를 상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얘가 올 시즌에 이닝 숫자가 좀 모자란데 70이닝 던질 선발 가운데 9이닝당 삼진 개수가 12.4개로 전체 2등이다. 스트라이더 다음 가는 그런 삼진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더라. 아주 훌륭한 상태고 제가 아까 빠따 얘기를 했는데 천사가 뭐 여기 뭐 컨디션 오피스는 좋아요.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할 때는 잘한대. 근데 그럼 뭐해? 그냥 이거는 누적된 스탯이고 올 시즌 뭐 전반기나 이런 거 다 했을 때 스탯이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최근에 천사 빠따를 보면은 너무 지금 마탱이가 가 있다는 거죠. 천사는 지금 OPS도 16등 7-2-3으로 서져 있고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네도 템파도 써드리고 템파. 제가 어디 갔지?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제 내일 또 이거를 하나 또 추가하고 수정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 천사의 후반기 OPS가 이렇습니다. 후반기 초반 7월 23일엔 잘했다가 7월 30일, 8월 6일, 8월 13일 점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게 보이죠. 아마 이게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740 이 정도로 보이는데 723까지 떨어졌으니까 더 떨어질 겁니다. 천사는 더 떨어질 거고,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올라왔어요. 팀이 지금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상승세에 있습니다. 템파는 지금 739니까 다음에는 이제 천사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죠. 무튼 양팀의 빠따의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르다. 더구나 양팀 다 좀 불펜이 서로 오락가락 많이 하기는 한데, 천사가 오히려 오늘 에스테베즈도 털리고 마무리, 내일 또 카를로스 에스테베즈는 못 나올 것으로 보이고, 되게 그냥 불펜 싸움, 오늘처럼 연장전 가면은 천사가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양팀 불펜 체크 한 번만 하면요, 에인절스 불펜이랑 템파베이 불펜, 더구나 내일 또 그 더블 헤더이기 때문에 내일 경기는 두 경기 다 오버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1차전 실세스도 안 털리고 글래스노도 안 털리면 언더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 불펜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저는 템파베이 승 쪽이 더 좋게 보이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려야겠다. 보시다시피 천사는 굉장히 불펜 소모가 크다 이런 게 있고, 템파베이도 한번 보면요, 템파베이도 만만치 않게 크긴 한데, 템파베이 레이스 오늘 또 불펜데이였잖아요. 에라스모라미에서 시작으로. 난 템파베이가 오늘 불펜이라는 거 좀 패착 같아. 내일 또 더블 헤더를 해야 되는데. 자, 무튼 양팀 다 이렇게 불펜에 과부하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내일 2차전이, 사실 2차전이 대상 경기였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오바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잭 애플린도 최근에 안 좋고 해가지고 2차전이었으면 편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차전은요 저는 그냥 템파승이 낫겠다. 이거는 언더를 보고 싶긴 한데요, 불펜에서 사고가 날 것 같아. 불펜이 서로 과부하가 많이 돼서 불펜 가면은 오바 느낌이 나고, 일단 템파승 쪽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템파승에 언더 적어놓을 텐데 그냥 템파승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해보고, 언더는 불펜 때문에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세스나 글래스노 둘 다 잘 던지긴 하는데 이 경기는 그거랑 무관하게 내일 불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다. 근데 글래스노처럼 막 7이닝 먹어주고 이러면 크게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다저스 경기인데, 다저스랑 마이애미가 지금 선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내일 다저스 선발이나 마이애미 선발이 케일러 퍼거슨으로 나오네. 다저스는 내일 불펜데이라고? 다저스는 내일 불펜데이, 마이애미는 유리 페레즈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바비 밀러가 유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저스도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샌프란시스코나 템파베이 양키처럼 제일 앞에 한 1이닝, 2이닝 정도 던지는 그런 위장 선발 내고 이렇게 롱릴리프로 이어가는, 어쩌면 야보로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내일 누가 나오든 다저스가 진짜 온전한 불펜데이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심지어 다저스가 불펜데이라고 한들 저는 그 투수력이 괜찮다고 봐요. 최근에 이렇게 불펜 방울도 상당히 낮은 상태고, 지금 4점대까지 깨뜨렸잖아요 다저스가. 여러가지로 불펜 싸움 가면은 다저스가 꿀릴 게 없다. 그리고 위장 선발이라고 해도 바비 밀러가 두 번째 투수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라이언 야보로가 두 번째 투수로 나오든지, 누가 나오든 지금 다 상수라고 보거든요. 다저스의 투수력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다저스가 지금 최근 10경기 동안 팀 방어율이 2.30이에요. 2.30. 되게 잘하고 있고, 이제 마이애미 선발은 유리 페레즈로 굳혀진 상태인데, 얘가요 되게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러냐고. 유리 페레즈 복귀 후 성적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리 페레즈가 한창 잘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잘하던 기간 때는 8경기에서 1.83.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애틀랜타 만나가지고 0.1이닝 6실점인가 받고, 그래갖고 1.83까지 올라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너리그 전전하고 하다가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했더니 8.2이닝 동안 8.31로 되게 처맞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의 유리 페레즈는 믿을만한 상태가 아니고 내일 또 마이애미가 원정이잖아요. 이 유리 페레즈는 홈에서는 1.96인데 원정에서는 4.97이더라. 예. 그리고 그 복귀하기 전에 마이너리그 등판 때도 5.2이닝 동안 6.3으로 꽤 쳐맞았고 그냥 지금 유리 페레즈 상태 자체가 안 좋아요. 그 한창 좀 마이애미에 또 새로운 좋은 투수가 나타났다. 2003년생으로 어린 선수인데 되게 잘하네. 이렇게 불리던 시절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경기는 다저스 쪽이 조금 우세하다고 보고는 있어요. 다만 이 경기는 좀 배당이나 이런 걸 좀 확인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배당 상황이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잠시만요. 내일 1차전 대상으로 다저스가 강승 배당이 몇 배지? LA 다저스 잠시만요. 더블헤더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나? 이거 맞나? 다저스 강승 배당 1.42, 마헨이 1.93. 난 마헨까지 노릴만 한 것 같은데 다저스가. 일단 다저스 승 적어두도록 하고 유리 페레즈가 상당히 안 좋고 다저스는 불펜데이 혹은 뭐 롱릴리프로 야보로가 나오든 바비 밀러가 나오든 충분히 좋다. 다저스 마인까지 내다보는 그런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샌디에이고도 비슷하게 지금 그 배당 측정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본 사이트에서는 잠시만요. 샌디에이고랑 애리조나인데 샌디에이고 선발은 지금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샌디에이고 1차전 선발이 미정이고 애리조나는 메릴 켈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와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와카라고 가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선발이 꼬일 수가 있어서 지금 다저스 경기나 샌디에이고 이런 경기들은 제 예측을 너무 믿지 마세요. 아예 그냥 선발이 바뀌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믿지 마시고요. 와카 얘기를 좀 하면은 와카가 5월 이후로 굉장히 그냥 쭉쭉쭉 잘하고 있었는데 이러다가 부상을 당하죠. 한창 좋은 흐름이었다가 5월 이후로 6월달 7월달 이렇게 던지는 동안 10경기 동안 1.19 그냥 그야말로 끝내주는 선발이었단 말이죠. 안정감 1타 강사 안정감 1타였는데 이러다가 부상으로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복귀를 했는데 직전 등판이 이제 복귀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77구 던지는 동안 5이닝 무실점. 이거 그러니까 2차전 선발이 지금 달빛이라고 나와요. 제가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를 봤는데 잠시만요.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금 확인하는데 어차피 배트맨 프로토는 이제 1차전 선발 대상이잖아요. 마이애미도 1차전, 샌디에이고도 1차전 뭐 이런데 템파도 1차전 이래가지고 다 1차전 투수만 제가 알아봤는데 보시다시피 달빛이 2차전 투수입니다. 2차전. 원래 이 경기가 메릴 켈리랑 달빛 대결인데 달빛을 2차전으로 빼고 메릴 켈리는 1차전에 그대로 있고 아마 그래서 여기 이 차례가 제가 알기로는 와카예요. 와카. 마이클 와카가 아마 나오지 않을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와카를 설명드리고 있고 와카는 지난 복귀전에서 77구로 제한된 투구수를 가졌음에도 5이닝 무실점으로 되게 잘했다. 내일 만약에 뭐 정상적으로 100구를 소화를 한다면은 저는 6이닝 뭐 무실점 1실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애리조나의 메릴 켈리 역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죠. 메릴 켈리는 어디 갔어? 메릴 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얘도 또 한번 그 부상으로 나가 떨어졌었거든요. 부상 복귀 후에 29이닝 한 5경기 동안인가? 2.48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내일 그리고 메릴 켈리 경기도 물론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얘도 포수발을 조금 탑니다. 메릴 켈리도 애리조나가 포수가 내일 모레노가 선발인지 확인을 하시면 좋아요. 모레노랑 했을 때는 2.35로 잘하더라. 네.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양팀 빠따 얘기해 드릴 텐데 양팀 빠따다. 여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애리조나는 최근에 상승세고 샌디에이고는 많이 좀 요새 많이 하락했다. 샌디에이고가 지난 한 1, 2주 전에는 OPS가 그래도 8할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760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760까지.
그래서 지금 샌디에고의 빠따를 믿기는 좀 뭐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애리조나도 뭐 빠따가 그렇게 뭐 요즘 들어서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래도 아주 안 좋았던 시절보다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다만 최근 두 경기 동안 4안타 6안타로 좀 빈곤하긴 하다. 근데 반면 샌디에고는 최근 두 경기 3안타 4안타로 더 부진하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요, 저는 이 경기 상당히 언더가 좋아 보인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와카를 선발로 했을 때, 와카가 선발 출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기고, 샌디에고 선발에 예를 들어 뭐 다른 놈이다. 갑자기 뭐 불펜데이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언더를 쉽게는 못 가겠죠. 다만 내일 와카 대 켈리 경기라면 저는 언더를 아주 좋게 봅니다. 네.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길 바라고, 다음 경기 이제 더블헤더가 아마 끝난 것 같고, 더블헤더 1차전 다 끝난 것 같고, 미네소타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는 내일 소니 그레이가 선발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소니 그레이 요즘에 좀 못 믿었죠. 미치 켈러와의 대결인데 소니 그레이나 미치 켈러나 최근 들어서 그냥 믿을만하지가 않은 상태예요. 뭐야 이거? 이거 잘못 적은 것 같네. 잠시만요. 얼추 맞는 것 같다. 소니 그레이가 최근 7경기에서 그렇게 잘하고 있지 못하다. 4.2. 그리고 올 시즌 피홈런이 5개인데 이 42.2이닝 동안 2방을 맞았다. 뭐 피홈런 관리는 그래도 좀 되는 편이고 볼넷 숫자도 많이 줄었긴 하거든요. 근데 소니 그레이도 그냥 최근에 좀 안 좋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근데 여러가지 이런 스플릿 스탯 좀 세부사항으로는 좀 나쁘지가 않아요. 내일 피츠버그 같은 경우는 5할 미팀이잖아요. 5할 승률 미만의 팀 상대로는 2.54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내일 가능하면 미네소타도 내일 몇 시 경기지? 8시 10분 못 보겠네. 내일 그러니까 포수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제퍼스인지 바스케스인지 보시면 좋은데, 요즘에 이제 미네소타가 올 시즌 이제 신인 제퍼스를 선발로 많이 내고 있는데, 제퍼스랑 할 때는 3.84, 근데 크리스티안 바스케스랑 할 때는 2.34로 그레이가 바스케스랑 좀 더 궁합이 잘 맞거든요. 이런 것도 체크를 한 번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미네소타로 난 승부를 봐야지 이런 분들은 저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이제 다음 경기는 미치 켈러 한번 말씀드리면은, 미치 켈러는 그냥 후반기에 지금 또라이급이죠. 직전 경기는 조금 잘했는데 직전 두 경기에서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으로 조금 세탁을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7.71, 8피 홈런 그냥 뒤지게 맞고 있습니다. OPS가 993이에요. 993. 그러니까 뭐 다 아로자레나 뭐 이런 애들 만난다고 봐야 됩니다. 되게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런 미치 켈러고, 그리고 특히 저기 어디야, 미네소타.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네. 뭐 무튼 지금 후반기에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그 미치 켈러라는 말씀드렸고, 양팀 빠따 얘기를 해드릴 텐데, 미네소타가 일단은 빠따적으로는 지금 피츠버그보다는 괜찮습니다. 최근에 또 2경기 동안 2자릿수 안타를 쳐주고 있고, 양팀 다 근데 최근 10경기 이렇게 보면은 빠따가 하락세기는 해요. 하락세기는 하고, 피츠버그도 근데 뭐 홈런세도 40개 정도면 나쁘지가 않고 볼넷도 많이 얻어내고 있고, 지금 피츠버그가 최근 5경기 동안 볼넷을 30개로 얻어냈어. 30개. 평균적으로 6개씩 얻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네소타의 소니 그레이가 올 시즌에 볼넷이 사실 적지는 않아요. 136이닝 동안 47개로 볼넷이 적지는 않은데, 다만 최근 5경기에서는 볼넷을 4개밖에 안 줬다. 최근 5경기에 볼넷 4개. 그래서 소니 그레이가 평균적으로 경기당 6개의 볼넷을 얻어내고 있는 피츠버그한테 어느 정도 저는 강점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소니 그레이가 이 피칭 스타일이, 얘도 약간 류현진과거든요. 근데 류현진처럼 볼넷을 안 주는 편은 아닌데, 근데 원래 전성기 때는 볼넷 관리도 되게 잘했었는데, 그러니까 약간 보더라인 피칭, 스트라이크 존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존 보더라인 피칭을 하는 스타일이고, 주무기도 뭐 체인지업 이런 거고, 체인지업 커브 뭐 이런 게 주무기라서
저는 소니 그레이가 그래도 피츠버그 상대로는 좀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미네소타의 배당이 별로 좋지가 않고, 난 이 경기도 언더 누르고 싶은데 팀이 미네소타랑 피츠버그라는 점이 좀 걸리네. 최근에 미네소타가 불펜에서도 좀 힘을 못 쓰고, 불펜 방어를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파란색으로 진하게 최근 한 1, 2주 사이에 많이 늘어났어요. 방어율이. 피츠버그는 그래도 조금 괜찮아지긴 했는데, 이건 전 좀 고민이 됩니다. 이 경기는 그냥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한 로또 폴더 같은 데에 넣어볼 만한 그냥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다음 경기 이제 휴스턴 한번 가볼게요. 휴스턴 대 시애틀인데 내일 프렌보 발데스가 나오죠. 근데 프렌보 발데스가 요즘에 너무 부진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로건 길버트도 1회 굉장히 약한 선수이기도 하고, 원래 그래요 형님 그거.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형님. 그 배트맨은 10시에 다 마감을 하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맹점이에요. 제가 이제 좀 해외 생활도 해보고 했는데, 해외는 그런 것도 자유롭고 맨날 그런데, 근데 배트맨이 원래 그렇습니다 형님. 그렇게 한지 지금 한 15년이 넘었어요 형님. 자, 아무튼 내일 뭐 프레버 발데스 같은 경우는 홈 등판인데 프로토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원래요 그래 왔어가지고. 프레버 발데스는 일단 홈에서 강해요. 원정보다는. 원정에서 4.43인데 홈에서는 2.44다. 이런 게 있고, 내일 근데 그 이제 후반기에 프레버 발데스가 되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프레버 발데스는 후반기에 보면은 그래도 홈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홈에서는 5경기 동안 2.98, 그래도 사람답게 해주고 있고, 홈런도 2개밖에 안 맞았고, 원정에서는 5경기에 6.80에 홈런을 5개나 쳐맞았거든요. 그리고 시애틀 상대로도 1할 8푼 1리로 강한 편이었다 프레버 발데스는. 이런 게 있고, 그 로건 길버트는 이제 최근 8경기 직전 경기에 이제 4.1이닝 4실점을 해가지고 기록에 조금 금이 가긴 했는데, 최근 8경기에서 3.08이다. 피홈런도 7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볼넷이 많이 주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 7경기 동안 볼넷이 어디 갔어? 이거 8경기로 늘렸었는데 좀 잘못했네. 볼넷이 7개. 8경기에 7개. 8경기로 했네 내가. 8경기에 볼넷도 7개밖에 없다. 여러가지 좋은 모습이고, 얘도 그리고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해요. 원정에서 3.51. 피홈런도 올 시즌 홈에서 총 19개 홈런 중에 홈에서 11방인데 원정에서는 8방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라더라. 원정에서 오히려 이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양팀 다 내일 서로 홈이나 원정에서 서로 홈에서 강점, 원정에서 강점이 있는 수술 대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휴스턴 같은 경우는 볼넷도 되게 많고 홈런도 많고 이래서 OPS를 좀 높게 찍히는 팀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얘네들이 진짜 휴스턴은 솔직히 빠따 믿으면 안 돼요. 휴스턴은 기록은 좋게 찍히는데 이 새끼들이 좀 몰아서 하는 감이 있어. 직전 경기에 시애틀한테 브라이스 밀러한테 그냥 막혀버렸죠. 그래가지고 어제 경기 4안타밖에 못 쳐서 내일도 과연 잘 칠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언더가 가고 싶기도 하고. 이 경기는 그냥 이 경기는 기준점도 그렇고 프레모 발데스의 최근 컨디션이 오락가락을 많이 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건 약간 역배를 까고 싶은, 그냥 지표상으로는 언더인데 근데 그냥 약간 좀 떼쓰고 싶어요. 이거는 프레모 발데스가 홈에서는 안 털렸다지만 최근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 새끼 홈에서도 한번 3.2이닝 6실점 한 적이 있긴 한데, 이거는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추천은 안 드리겠지만은, 저는 아마 이제 역배 보는 폴더, 아까 뭐 캔자스시티 강승이라든지 그런 거랑 엮어가지고 오바나 시애틀 승 이런 거 한번 가보려고요. 시애틀 프렌이 몇 배지?
시애틀 프레임 1.53면 안 가는 게 낫다. 그냥 오바 같은 거 한번 가보려고요. 7.5 기준이면은 가볼 법도 한 것 같아.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선호도에 따른 거고. 다음 경기 클리블랜드 경기 한번 가볼게요. 클리블랜드 대 디트로이트. 지금 클리블랜드가 요새 되게 못하는데 그래도 내일은 그 우투스랑 또 붙네요. 클리블랜드 우투스. 아, 여기 있다. 맷 매닝이 나오는데 매닝이 그래도 복귀 후에 나름대로 잘하고 있단 말이죠. 아, 잘하고 있다가 최근에 털리는 모양새 매닝. 먼저 클리블랜드 선발 바이비는 그냥 꾸준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바이비는 내일 좀 믿음직스러울 것 같아요. 최근 10경기에 60.1이닝 동안 2.09로 상당히 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얘는 내일 또 홈등판이잖아요. 얘가 홈에서는 올 시즌에 1.70, 원정은 4.04인데 홈에서는 1.70이라더라. 그리고 홈에서는 올 시즌 10피 홈런 중에 1피 홈런밖에 없다. 원정은 10피 홈런인데, 9피 홈런인데, 여러 가지로 홈에서 나오는 테너 바이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캥길 구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 맷 매닝, 얘가요 올 시즌에 4월 달에 이렇게 던지다가 그 뒤로 안 나오고 6월 말에 복귀를 했습니다. 6월 말에 복귀를 해서 3경기 동안, 복귀하고 3경기 동안은 3.12로 잘했거든요. 3경기 17이닝 3.12로 잘했었는데, 근데 3경기 잘하고 이제 그 뒤부터 후반기잖아요. 이제 어디 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반기에 5경기 동안 이렇게 많이 쳐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쳐맞다가 직전 보스턴전에서는 5.1이닝 무실점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안 좋았던 흐름들이 깨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내일 확실히 바이비, 클리블 선발 테너 바이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잘 막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매닝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를 잘했다고 해서 잘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 사실은. 네, 그런 상태예요 일단은. 다만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어디 갔지? 그 디트로이트 빠따가 매섭거든요. 많이 매섭거든요. 이거를 제가 어제 원래 좀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좀 알려드리면은, 디트로이트 토켓슨, 디트로이트의 토켓슨이나 라일 그린, 뭐 캐리 카펜터, 뭐 또 누구 있지? 하여튼 잘 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좀 유망한 타자들이나 좌타자들이 되게 많은데, 스펜서 토켓슨은 제가 어제 경기는 모르겠고 직전 7경기 동안 6홈런을 깠다. 라일리 그린도 부상 복귀 이후에 32경기 동안 OPS가 949 되게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리 카펜터도 연속 안타를 쭉 쳐왔었는데, 어제 또 더블헤더 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이어진 기록들은 그 더블헤더 열리기 전에 12경기 연속 안타를 치고 있었고, 타율도 4할 오픈 올이었다. 그냥 이렇게 좀 디트로이트 빠따가 최근에 상당히 좋아요. 그런 상태여가지고 내일 뭐 테너 바이비도 살짝 걱정은 해야 되겠다. 기록은 좋은데 디트로이트 빠따도 충분히 저력이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길 바라고, 양팀 빠따를 적어드리면요. 클블은 뭐 여전히 뭐 홈런 못 치고 있는 그런 늪에 빠져 있고요. 디트로이트도 볼넷도 적고 홈런도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은, 그냥 양팀 다 OPS적으로는 별로예요 많이.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또 클리블은 다시 그 4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지 못하다. 한창 이제 좀 못하고 있었는데 템파베이와의 시리즈에서 전부 2자릿수 안타를 3경기 연속 쳤거든요. 그래서 클리블 좀 살아났나 했는데 여전히 또 다시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템파베이 시리즈 이후 4경기 동안 또 홈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고, 빠따적으로는 많이 안 좋은 상태다. 예. 반면에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에서 2할 6분 7리 치고 있고, 다만 최근 2경기 동안 8안타 6안타 조금 불안하면서 살짝 좀 내려온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테너 바이비를 저는 믿고 싶은데 배당으로 막 갈 게 없네. 클리블랜드 강선은 1.46, 그렇다고 마인은 못할 것 같은데 2.04, 언오버는 기준점이 7.5, 이러다 보니까 그냥 맷 매닝을 클블이 못 털 거다. 클블이 맷 매닝을 별로 못 털고 테너 바이비는 잘 막아줄 거다. 이런 분들은 그냥 언더 가면 마음이 편하겠죠.
근데 난 7.5여도 언더 가고 싶어요. 얘네 디트로이트랑 크릴 경기는 제가 알기로는 언더가 꽤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가지고 있네. 올 시즌 8번 만났거든요. 8번 중에 기준점 7.5로 오바가 한 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언더였다. 8번 중에 7번 언더, 한 번 오바. 기준점이 7.5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일 경기도 한번 언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근데 이것도 메인 폴더로 깔고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뉴욕 매치 볼 텐데 내일 이제 생가코다이랑 마일스 미콜라스가 붙거든요. 근데 미콜라스는 이상하게 못 믿어오는데 나름대로 잘해. 생가코다이는 대놓고 지금 이제 매치의 유일한 미들맨이죠. 근데 미콜라스가 은근히 이닝도 잘 먹고 점수도 그렇게 많이는 안 주거든요. 미콜라스가 지금 최근 3경기 동안 7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6.1이닝 4실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닝도 잘 먹고 점수도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한데 근데 이상하게 팀이 못 이겨. 얘 나올 때 빠따가 못 알아준단 말이죠. 반면에 이제 생가코다이 같은 경우는 내일 원정 등판인데 일단은 얘는 원정은 4.14, 홈에서는 2.63으로 원정은 조금 부진한 편이에요. 다만 그래도 최근 폼이 워낙 좋죠. 생가코다이가. 생가가 최근 9경기 동안 2.98. 이것도 근데 사실은 최근 3경기에서 5.2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좀 실점 페이스가 살짝 올라와서 조금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생가코다이가 물론 최근에 좋기는 한데 그 매치가 좀 생가가 나온 날은 매치가 좀 믿을만 한데 그나마 요새는 살짝 좀 덜 믿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생가코다이가 그리고 올 시즌 100이닝 이상 던진 선발 투수들 가운데 그 피안타율이 2할 1푼 7리로 전체 12등으로 잘하고 있고 K9 9이닝당 삼진 개수도 10.9개로 전체 8등이다. 데뷔 시즌부터 상당히 딱 자리를 잘 잡은 모양새예요. 그래서 요즘에 근데 세인트루이스 봤다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긴 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가 이제 드디어 후반기 타율 2할 7푼 선이 깨졌습니다. 2할 6푼 8리로 떨어졌고 그 뭐 다른 뭐 홈런 숫자나 볼넷 숫자나 이런 거는 나무랄 데가 없죠. 그런 상태인데 매츠도 홈런이나 볼넷은 좋아요. 홈런이나 볼넷은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빠따 차이가 많이 난다. 타율이 2할 2푼 6리로 29등 침이니까. 그쵸.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3경기에서 9안타, 5안타, 6안타밖에 못 뽑고 있고 그 기간 동안 반면에 이제 매치는 3연승을 달렸는데 9안타, 7안타, 13안타. 다른 것보다도 매치가 최근 5경기에서 홈런을 13개를 뽑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이제 매치의 빅벳 이런 부분들은 살아있다. 왜냐면 매치가 선발 투수들은 많이 팔았는데 이 야수들은 별로 안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내일 그리고 특히 매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디션 OPS마저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를 하는 경우 783까지 솟아오른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매치 사이드 가져볼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매치승만 가도록 할게요. 매치승만. 매치승 1.7이면 훌륭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그렇게 막 많이 믿었진 않다. 왜냐면은 뉴욕 매츠 다들 아시다시피 믿을만한 팀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거 알아두시길 바라고. 다음 경기 이제 애틀랜타인데요. 애틀랜타랑 로건 웹,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랑 샌프란시스코인데 어디 갔냐? 애틀랜타 선발은 치리노스, 요니 치리노스인데 이 로건 웹이 직전 경기도 되게 잘했는데 얘가 이제 원정이란 말이죠. 로건 웹은 홈이랑 원정 갭이 상당히 큰 선수예요. 홈에서는 2.11로 진짜 잘하는데 원정에서는 4.52. 이게 좀 아쉽단 말입니다. 원정에서 썩 좋지가 않다. 그리고 홈런. 홈에서는 7P 홈런인데 원정에서는 10P 홈런. 10.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원래 저도 믿고 보는 애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로건 웹에 샌프란시스코가 워낙에 못 치고 로건 웹 같은 경우는 그 원정에서 바보다. 원정 바보인데다가 후반기에 물론 막 직전 경기 8.2이닝 1실점하고 잘할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본인의 시즌 전체적인 그림과는 다르게 후반기에 훌륭한 편은 아니다. 칭찬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로건 웹의 후반기 행보들은. 왜냐면 후반기에 막 거하게 털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뭐 후반기에 1.1이닝 6실점 했던 워싱턴 정도 있고 7.1이닝 3실점, 7이닝 2실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닝도 많이 먹고 잘하기도 했었는데 그냥 원정에서는 그렇게 이닝도 많이 못 먹고 좀 그래서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반대로 요니 치리노스는 그냥 말이 안 돼요. 샌프란시스코가 너무 못 치는데 과연 난 요니 치리노스랑 어떨지 모르겠네. 치리노스가 후반기 그 이적 후에 치리노스가 템파에서 뛰다가 애틀로 이적을 했는데 18.1이닝 동안 9.33으로 쳐맞고 있습니다. POPS도 9할 1푼 5리. 그래서 지금 이 부진한 샘플 받다가 이게 치리노스 공략이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뭐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애틀랜타는 이렇게 잘하고 있죠. 애틀랜타는 잘하는데 애틀이 근데 홈런이 지금 63개잖아요. 근데 로건 웹이 올 시즌 뭐 피홈런이 17개로 적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 10경기에선 5개로 많이 줄었고 그 한창 잘하고 있던 최근 4경기에서만 보면은 피홈런이 한 방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로건 웹이 애틀랜타가 로건 웹 상대로 좀 힘들면 어떡하지? 물론 원정 바보긴 한데 그렇다고 물론 구장빨이 있기는 해요. 샌프란시스코 이름 뭐더라? 무슨 베이지? 오라클 파크인가? 그 이제 바닥바람 불어와가지고 해풍 때문에 홈런이 잘 안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여러 가지로 홈런이나 뭐 여러 가지 좀 투수 구장인데요. 애틀랜타는 사실 그러지 않아서 로건 앱이 얼마나 많은 또 애틀랜타의 홈런을 맞느냐 관건인 것 같네. 무튼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후반기에 2할 5리 굉장히 이 타율 부진 타율이나 OPS나 그냥 꼴등 팀이다 대놓고 홈런도 굉장히 적은 편이고 볼넷은 조금 그래도 봐줄만은 한데 여러가지로 샌프란시스코를 지금 믿을만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9.5 기준인데 오바를 가자니 샌프란시스코가 요니 치리노스를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애틀랜타 강승을 가자니 치리노스가 털리면 어떡하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는 요니 치리노스를 믿느냐 마느냐 요니 치리노스가 얼마나 털리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치리노스가요 이 새끼가 올 시즌에 이적 후에 4.2이닝 6실점 5이닝 6실점 5이닝 3실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웃긴 게 5이닝 6실점을 해도 안 지는 애야. 팀이 워낙에 잘 받쳐주니까 3.2이닝 4실점 해도 패전 투수는 안 되고 그러니까 조금 빡센 것 같아요. 로건 웹이 막을 확률이 크냐 샘프 받다가 치리노스를 못 털 가능성이 크냐 이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또 보면은 애틀랜타가 최근에 빠따 기세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언더를 갈까 생각도 들고 근데 언더를 가자니 치리노스가 샘프한테 털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도 드는 거지. 조금 계산이 안 섭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만 뭔가 결정을 내리면 배팅하기 좀 편해요. 그냥 단순하게 애틀 받다가 웹 턴다 이거면은 그냥 애틀 쪽 가는 거고 애틀 마인까지도 바라보는 거고 근데 샘프가 치리노스 좀 털지 않겠냐.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의 샘프 받다는요 치리노스 못 털 것 같아요. 그리고 치리노스가 털려도 한 3, 4실점? 그 정도일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난 애틀 받다가 메워준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애틀 강승 정도는 충분히 노릴만 하다. 애틀 강승 1.67이면 안 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애틀 강승이 제일 적합할 거라고 봐요. 1.67이면 훌륭하죠. 그리고 뭐 애틀 마인 2.40인데 저것도 그냥 뭐 고배당으로는 충분히 노려볼만 한. 왜냐면은 다른 팀도 아니고 애틀랜타인데 애틀랜타 빠따 터지면 이것저것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해줄게 꺼져 이러면서 다 해주니까. 자 그리고 막 이제 다음 경기가 콜로라도 대 화싹인데 얘는 사실 지금 계속 연일 좀 오바 흐름이거든요. 근데 나 이거 패스하고 싶어요. 패스. 왜냐면은 뭐 프리랜드는 프리랜드대로 그냥 꽤 최근 흐름은 안 좋지만은 나름대로 홈에서 은근히 안 털리고 그리고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는 프리랜드가 꽤 괜찮긴 해요.
프리랜드가 최근 9경기에서 6.56으로 안 좋은데 5할 밑에 팀 상대로는 3.90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근데 프리랜드는요, 올 시즌에 얘도 올 시즌 124이닝 던졌는데 그동안 피안타율 2할 9푼 1리로 밑에서 3등, WHIP 1.46으로 밑에서 11등, P 9이닝당 피홈런 1.7개로 밑에서 12등. 그냥 극 하위권 선발, 최하위권 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쿠어 쓴 게 잘못이지 뭐 그런 선수고요. 반대로 이제 그 제시 숄텐스, 이 숄텐스가 나이도 94년생으로 적지 않은데 그 늦가기로 이제 선발로 나와가지고 꽤 괜찮게 잘하고 있단 말이죠. 숄텐스가 8월달부터 선발로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8월달부터 선발 나서서 6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6.1이닝 3실점 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2.95고 그리고 올 시즌 전체로 봐도 4이닝 이상 던지고 보면 3.47 44이닝이나 되는데 그 표본도 적지는 않은데 3.47이면은 꽤 괜찮게 막아주더라. 그리고 이 친구 뭐 피칭 스타일이나 이런 게 뭐 쿠어스라고 해서 대단히 막 이게 확 뜰 법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연일 콜로라도 대 화싹 매치업이 좀 어제는 그냥 콜로라도가 개패고 콜로라도 이 쿠어스의 지금 상태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4경기 연속으로 2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 콜로라도가 이거 제가 OPS 하락치를 되게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해놨었어요. 얘네들도 쿠어스 콜로라도 한번 보면은 후반기 내셔널리그 콜로라도 OPS가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많이 하락했었는데 이게 그래도 709로 회복을 좀 한 겁니다. 이 쿠어스에서 한 4경기 한 걸로 그런 상태여가지고 지금 딱 이 홈으로 돌아온 콜로라도는 진짜 쿠어스를 빠를 제대로 타고 있기는 하다. 근데 내일 이제 다른 투수도 아니고 숄텐스, 약간 좀 미들맨 성향의 투구를 하는 숄텐스라면은 왠지 그렇게 심하게는 안 털릴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가지고 전 이 경기는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를 하고 마지막으로 내일 이제 오클랜드 대 볼티모어가 마지막 경기인데 내일 오클랜드 선발은 왈디척, 다들 아시다시피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아는 왈디척이고 볼티모어는 콜 어빈이거든요. 오클랜드의 에이스 출신. 근데 지금 왈디척이 나올지 않아, 지금 왈디척으로 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왈디척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그나마 조금 낫고 얘는 기본적으로 9이닝당 볼넷이 5.1개 5.1개로 밑에서 3등. 그래서 WHIP 이닝당 주자 출루도 1.70으로 전체 꼴찌. 이닝마다 1.7명의 주자를 내보내면 얼마나 심각한 거겠어요. 그리고 피안타율도 2할 8푼 7리로 밑에서 7등. 여러가지로 그냥 최악의 선발 가운데 하나인데 다만 왈디척이 최근 2경기 왈디척이 최근 2경기에서는요 나 그런 놈 아닌데? 약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6이닝 2실점, 5이닝 1실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볼넷 이것도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 그냥 2개. 9이닝당 볼넷을 5.1개를 주는 친구인데 6이닝, 5이닝 던지는 동안 볼넷이 총 11이닝에 2개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피홈런도 하나도 없었다. 최근 들어서 왈디척이 조금 정신을 차린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왈디척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콜 어빙 같은 경우는 얘가 4월달, 5월달은 좀 드문드문 나왔는데 6월, 7월, 8월에는 선발이나 불펜 투수 안 가리고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6, 7, 8월을 풀타임으로 뛰어서 선발이나 불펜 그냥 신경 안 쓰고 지금 이렇습니다. 40이닝 동안 3.15. 그러니까 좀 오클랜드의 에이스 시절 다운 피칭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최근 뭐 이런 기간만큼에는 4월달, 5월달에는 많이 부진했지만 4월달에 특히 12.2이닝 동안 10.66으로 되게 부진했는데 그리고 좀 쉬고선 오다 보니까 5월달에는 얼마 안 던졌고 6월달에 이제 복귀하고 나서부터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3.15로.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양 팀의 뭔가 그냥 체급론으로만 밀면은 볼티가 좋아 보이긴 한데 근데 볼티가 요새 잘 치냐? 그것도 아니어가지고 먼저 오클 빠따 말하면은 오클도 최근에 2경기 동안 2자릿수 안타 치고 있고 잘하고 있고요. 볼티모어도 직전 경기에서 16안타. 양팀 다 빠따 페이스가
그렇게 막 후달리지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볼티한테는 우리가 기대치가 있어서 그렇지. 그냥 일단 최근 몇 경기만 단순하게 놓고 그냥 이름표 가리고 보면은 그렇게 나쁜 빠따가 아니다. 오클랜드도 최근 5경기에서 2할 8분 3리, 볼티모어도 2할 7분 8리로 양팀 다 빠따가 꽤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 경기도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